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베리칩은 그 RFID 기술도 뜬금없이 등장했다. 이 두 짐승에 해당할 만한 인물이나 사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베리칩이 아직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몸 안에 아직 그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몸 안에 인식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 RFI 기술이 뜬금없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 유러피안 커미션이라고 유럽 위원회라는 그 부서가 있는데 이 유럽 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1953년 이후부터, 45년 이후부터.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그 FIDIS라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 IT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많은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많은 재정들을 펀딩을 가지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거를 해놨는데 여기서 얼마 전에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RFID 자체가 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48년도에 이것이 발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50년대부터 6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 기술의 소비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를 보니까 지금 2000년도에는 정말 2000년대부터는 사회 곳곳에 이 RFID 기술들이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가 만큼이나 이 RFID 기술이 아주 잘 보급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아직 저희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하이패스를 고속도로에서 한 라인 정도만 얼마 전에 시행을 했거든요. 한 2달인 것 같아요. 2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하이패스를 한 라인을 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이미 다 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바로바로 RFID 기술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나라의 정보통신부가 2006년부터 이런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IT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비전이 그 IT 산업인데, IT 산업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앞으로는, 이제 그 IT 산업의 핵심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미 삼성에서는 그 베리칩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계약을 또 맺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나라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동통신과 텔레메틱스라는 것인데, 텔레메틱스가 뭐냐면, 무선 전화 그 시스템과 자동차 안의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죠. 그것을 하나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자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거죠. 의사들에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통합해서 RFID를 이런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것이 저희 나라의 비전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의료 분야에서 이제 RFID 시스템 만족도를 조사한 서베이를 한 건데요.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RFID 시스템 사용 시의 좋은 점들. 근데 이제 대부분의 79% 이제 거의 80%에 다다르는 응답자가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면에서 이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16%가 넘는 숫자가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RFID 기술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것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럼 향후에 RFID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놀랍게도 45%가 자산관리.
자산거였죠. 그럼 이것이 앞으로 그 뱅크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그 통화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계통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이 세계통화가 인류표가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을 앞으로 자산관리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지금 닥천의과대학에서 길병원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설베이를 한 건데 이런 대답들을 의사와 간호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RFID 가격이 사실 이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RFID가 비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화폐로 사용을 하냐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RFID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패시브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제 뉴스에서 발췌를 한 건데 당당 30원이거든요. LA 산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LG 밑에 있는 가장 큰 기계 산업 전자 회사인데 장당 130원을 제시를 했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액티브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배터리가 자가 충전이 되는 그 타입인데 3,500원이고 유로로는 2,390유로이기 때문에 1,000개당의 판매 가격이 3,500원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만약에 이제 리얼워더 세력이나 이런 뭐 락커펠러 나 이미 재정이 충분하게 있는 이런 시스템의 세력이 이것을 후원을 하고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RFID는 이제 수동형과 반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제 능동형 자가충전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그 몸 가운데 삽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RFID 그 비즈니스 시스템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벌써 RFID 능동형 태그는 한 해 400만 개가 팔렸고 2010년도만 그랬고 국방용으로는 800만 개 능동형 RFID 태그가 판매가 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산업은 이 안 좋은 경제 가운데 혼자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제 RFID 기능 가운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리얼타임 로케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안에 GPS 같은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실 때 자동적으로 그 메인 컴퓨터에서는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베리칩 회사의 소개문입니다. 베리칩 회사가 지금 파지티브 아이디라는 그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회사에 대한 소개문 중에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파지티브 코퍼레이션이 지금 여기 지금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주식회사는 당뇨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당뇨 관리를 하고 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왜 당뇨 관리를 할까? 그리고 신속한 의료 검사를 하고 공중부유 생체 위협 탐지. 공중부유라는 것이 그 공중 안에 있는 세균들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미세한 세균들을 감지하는 건데 그런 것이 생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건데 그것을 탐지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 이런 것을 잘 탐지할 수 있는 의료 장비 및 생물학적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라는 것이 이 회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의료 기술들을, 의료 정보들이 이 회사가 관심을 두고 있을까?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지금 자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로폴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는 어떤 회사를 하냐면 생물검 등을 위해서 자동화된 그 준비 성능을 위해서 미세 유체공학이라는 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에도 그 미세 유체공학이라는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음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몸 안에 작은 그 로봇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 혈액이에요. 혈액 안에 저 작은 칩이 들어가는 거죠. 혈액 안에 이 작은 칩이 들어가서 그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을 하고 어떤 DNA 구조를 읽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몸 안에 작은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미세 유체공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좋게 쓰일 경우에는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서울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교수 개발팀이 특별히 이제 바이오 칩과 인공 장기들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미세 유체 증정 기술로 이런 마이크로 칩 펌프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개발되고 이것이 실용되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이거 좀 후원을 받는 데가 독일이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연관돼 있구나 이것을 보시면 돼요. 다음을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그 베리칩 회사가 또한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스틸버트라는 회사인데 이 스틸버트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분 뭔가를 구입하셨을 때 그 크레딧을 감시하고 여러분의 어떤 크레딧 카드의 그 리포트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베리칩, 파지티브 아이디 이 회사가 그 유체공학이라는 미세 유체공학이라는 그 회사하고도 결연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앞으로 통화를 감시하는 그 크레딧을 모니터링하는 이 회사하고도 하나가 되어 있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식경제부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RFID 기술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로 더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2009년부터 저희 나라가 이제 선포를 했죠. 뭐 의료로, 군수로, 항만으로, 물류로 지금은 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 리얼타임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럼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손목에 이런 태그를 받고 부착을 하고 태그 정보를 등록을 하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이 RFID 그 리더가 아이를 찾는 거죠. 찾게 되면은 그 CCTV로 찾게 되면은 이 위치를 CCTV 모니터링 하는 그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서 서버로 다시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그렇게 되면 이제 미아를 찾는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RFID 기술은 더 많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베리칩이 미국에서만 받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소란인가? 한국이 사실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 기술이 한국처럼 이렇게 잘 적용이 된 데가 없어요. 미국은 오히려 더 느려요. 사실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제 2014년부터 미국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도 그런 어떤 계기가 생길 때 굉장히 빨리 이 일들이 추진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만이 아니고요. 이건 RFID가 지금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사실 때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의 첫 두 자리가 국제 나라 코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코드가 다르고 중국의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만약에 한국산 물건이면은 중국산 국제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국가 코드를. 한국 코드, 출산지 코드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국제화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단 한국의 문제도 아니고, 비단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 1987년부터 차근차근 ISO를 통해서, IEC를 통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유럽 기관의 밑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준비가 계속해서 되어져 왔었어요. 그 다음을 좀 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제안 단계와 준비 단계와 위원회 단계와 심의 단계, 승인 단계, 출판 단계, 이런 단계들을 벌써,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연대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저희만 몰랐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 자체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RFID 기술들이, 사용될 것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될 것이고, 또 이것이 미국하고도, 연관을 해서, 이 국제 표준화가 이제 금방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이런 것이 더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유럽연합의 핸드폰 정보를 통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인데요. 지금 독일도 있고요,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있고요, 영국 있고요, 네덜란드 있고요, 스웨덴 있고요, 체코, 슬로바키아가 있고요. 거의 다 모든 스위스도 있고요. 헝가리도 있고요. 이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이미 여기에 회원이시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시작될 때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을 그 나라 사람들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봤던 미세 유체공학이 사실은 나노바이오 칩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노바이오 칩을 연구하는 나노바이오시스라는 이 회사가 2011년도에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앞으로 이 분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봤던 세계 최초의 라이포너 칩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칩 안에 작은 실험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칩을 통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 칩을 몸 안에 삽입을 함으로 이 단백질의 어떤 구성 성분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을 이제 이것이 2011년도에 기술 대상을 받았다는 거죠. 장관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앞으로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거죠.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2004년도에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나노바이오칩에 관해서. 나노바이오칩이라는 것이 이제 나노기술을 접목해서 기존의 바이오칩을 더 작게, 베리칩과 같이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 감도를 이제 향상시켜서 기존의 기술로는 이제 불가능했던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칩은 DNA 칩도 있고요, 단백질 칩도 있고, 저분자 칩, 세포 칩, 아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질병을 진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기술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질병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단백질이나 DNA 구조를 변개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질병을 진단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는 그 인간 개놈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발표가 됐죠. 저희 모든 그 유전자들이 정보가 밝혀지면서 그 많은 그 과학기술이나 어떤 이런 바이오 그 기술들이 이제는 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중요성이 굉장히 앞으로 더 강조될 것인데 이제 미래에는 이것과 이 기술과 유무선 통신을 통합시키겠다. 이제 RFI 기술과 이것을 통합시키게 될 경우에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단백질 칩이라는 것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격으로 먼 거리에서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안 가셔도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몸 안에 칩을 받으신다면 그 칩 안에 그 정보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의사와 대화할 수 있고 그 처방전도 전화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죠. 병원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뭐 시골에 사실 경우에는 장거리를 운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이것을 받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죠. 다음 보세요. 또 이런 한 분야 중에 이게 지금 만물지능 서비스를 준비하는 신기술 특집이라는 타이틀의 그 인지 향상 융합 기술이라는 것이 또 뜨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텍과 함께.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전자칩을 사용해서 뇌의 기능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정말 대학도 몇 군데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리그 학교도 서울대를 다 가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에서 있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들으면 솔깃하겠습니까? 모든 오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촉감과 기억력까지도. 이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신기술이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이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디바이스, 이 칩과 컴퓨터 등의 인지 향상 능력을 가진 이 전자기술을 인간의 몸과 하나로 만들어서 몸과 일체가 돼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인지 능력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되는 어떤 그런 슈퍼 인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전자통신 동향 분석 2011년 6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가 선문을 같이 한 것이고 또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것의 요점은 뭐냐면 이 인지 향상 기술을 기본적으로 그 오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감을 향상시켜서 뇌와 직접적인 융합을 이 칩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칩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필수다. 다음 보여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그럼 할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는 그 시청의 영역을 무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경을 끼는데 안경 끼시면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안경을 끼지 않으셔도 시력이 2.0 이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청 영역을 무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2층에 있는데 1층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냄새를 또 맡지도 못해도 해상의 영역을 또 무한 확장할 수 있고 또 그 맛보는 그 감각도 이런 맛보는 거는 뭐 셰프를 하신다든가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게 굉장히 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각, 촉감과 어떤 이런 능력까지도 확장하고 뇌에 대해서도 기억을 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이게 고등학생이나 앞으로 대학 입시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은 계속 저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더 똑똑하고, 더 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먹어서 지혜로울만 한 이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지금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희의 오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 피드백을 구축하는 그 기술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나노바이오 칩과 저희가 봤던 그 단백질 칩이나 이런 모든 것하고 더 연관이 돼서 더 발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일어날 때 슈퍼 인간이 될 것이다. 인간이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 결국은 이렇게 슈퍼 인간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또 지인 세라피라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지인 세라피라고 지금 의사가 손으로 핀셋을 가지고 지인을 지금 하나를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죠. 이래서 내 안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암이 있다면 그걸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인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나에게 우생 성분만을 가지고 있게 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이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생적인 세포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뭐 의사를 시키고 싶은 의사의 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계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그림으로 가지고 하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일 수도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지체장애자인 아이를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낳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라도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 보고서의 그 결론은 이런 인지 향상, 이 기술은 치매나 인간의 인지 손상의 어떤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현대 인간을 뛰어넘는 무한 인지 확장 능력을 가진 그런 초능력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변형이 가능한 인간, 컴퓨터와 기기 그리고 센서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그러니까 이런 칩을 통해서 연결된 어떤 그런 인간. 그래서 유전자 변형 인간의 탄생할 가능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디바이스 또는 이 물질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 칩과 이 바이오 칩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